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용어 100개를 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은 바로 생소한 용어들인데요.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약 30분 동안 주식시장 기본 용어부터 거래 관련 용어, 재무제표 관련 용어, 차트 분석 용어, 그리고 투자 전략 관련 용어까지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고 더 자신감 있게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기본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스톡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여러분이 주식을 보유하면 그 회사의 부분 소유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아주 작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가 스톡 프라이스입니다. 주가는 주식의 현재 거래 가격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세 번째, 시가총액 마켓캡입니다. 기업의 총 가치를 나타내며 발행 주식수 현재 주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1만 주 발행되었고 현재 주가가 1만 원이라면 시가총액은 1억 원이 됩니다. 네 번째, 상장 리스팅입니다.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코스피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지수로 대형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닥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배당금 디비덴드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보통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지급됩니다. 여덟 번째,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이 연간 500원의 배당금을 준다면 배당 수익률은 5%가 됩니다. 아홉 번째,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주식 한 주당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의 총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열 번째,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냅니다. PER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번째,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냅니다. 12번째, 주당 순자산 BPS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한 주당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13번째, 시장 가치 마켓 밸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가치로 시가총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14번째, 내재 가치 인트린식 밸류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내재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높으면 해당 주식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번째, 우선주 Preferred Stock입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진 주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보통주 Common Stock입니다. 일반적인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번째, 증권거래소 Stock Exchange입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공식 시장으로 한국에서는 한국거래소 KRX가 이에 해당합니다. 18번째, 장내거래 Exchange Trading입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말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특징입니다. 19번째, 장외거래 OTC입니다.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0번째, 기준가 베이스 프라이스입니다. 당일 주가 변동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보통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주식 거래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번째, 매수 바이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 매수를 합니다. 22번째, 매도 셀입니다.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거나 수익을 확정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합니다. 23번째, 호가 쿼트입니다. 주식 거래 시 제시되는 가격으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로 나뉩니다. 24번째, 스프레드입니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스프레드가 작을수록 유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번째, 거래량 볼륨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된 주식의 수를 말합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해당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번째, 시가 오프닝 프라이스입니다. 장 시작 시 첫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27번째, 종가 클로징 프라이스입니다. 장 마감 시 마지막 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하루의 주가를 대표하는 값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8번째, 고가 하이입니다. 하루 중 가장 높았던 주가를 말합니다. 29번째, 저가 어입니다. 하루 중 가장 낮았던 주가를 말합니다. 30번째, 상한가 어퍼 리미트입니다. 하루 동안 오를 수 있는 최대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보통 전일 종가 대비 30%입니다. 31번째, 하한가 로어 리미트입니다. 하루 동안 내릴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보통 전일 종가 대비 30%입니다. 32번째, 스탑로스입니다.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매도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에 산 주식이 9천 원까지 내려가면 자동으로 매도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33번째, 리스크입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을 말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며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34번째, 수수료 커미션입니다.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온라인 거래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35번째, 세금 탁스입니다.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36번째, 슬리피지입니다. 주문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37번째, 유동성 리퀴디티입니다.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정도를 말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대형주는 유동성이 높고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는 유동성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38번째, 시장가 주문 마켓 오더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빠른 체결을 원할 때 사용합니다. 39번째, 지정가 주문 리밋 오더입니다.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이상으로만 체결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40번째, 예약 주문 reserved order입니다. 미리 설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장 시작 전이나 특정 시간에 주문을 넣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41번째,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42번째, 대차 대조표 balance sheet입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로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냅니다. 43번째,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입니다.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냅니다. 44번째, 현금 흐름표 cash flow statement입니다.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로 실제 현금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5번째, 매출액 revenue입니다.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벌어들인 총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6번째, 영업이익 operating profit입니다.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기업의 본업에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보여줍니다. 47번째, 당기순이익 net income입니다. 모든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최종 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나타냅니다. 48번째, 자산 에셋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현금, 부동산, 설비, 재고 등이 포함됩니다. 49번째, 부채 liability입니다. 기업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말하며 대출, 미지급금,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50번째, 자본 equity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주주의 몫을 나타냅니다. 자본금, 이익 잉여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51번째, ROE,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기업이 주주의 투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52번째, ROA, 총자산 수익률입니다. 총자산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53번째, 부채 비율 debt ratio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4번째, 유동 비율 current ratio입니다.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재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5번째, 이자 보상 배율 interest coverage ratio입니다.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자 지급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6번째, EBITDA입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57번째,
감가상각 depreciation입니다. 자산 가치의 점진적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이나 장비 같은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데 이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58번째, 무형자산 인텐지블 에셋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59번째, 유형자산 텐지블 에셋입니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건물, 토지, 기계,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60번째,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제 차트 분석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61번째,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입니다. 과거 가격과 거래량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62번째, 이동평균선, moving average입니다. 일정 기간의 평균 주가를 연결한 선으로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63번째,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현상으로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64번째,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현상으로 주가 하락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65번째, 지지선 서포트 라인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선으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해지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66번째, 저항선 리지스턴스 라인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선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지는 가격대를 말합니다. 67번째, 추세선 트렌드 라인입니다. 주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을 연결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을 연결합니다. 68번째, 상승 추세, UP 트렌드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이전보다 높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69번째, 하락 추세, 다운 트렌드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이전보다 낮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70번째, 횡보 사이드웨이스입니다.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박스권에서 움직입니다. 71번째, 캔들 차트, 캔들스틱 차트입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로 일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72번째, 양봉 불리시 캔들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캔들로 보통 흰색이나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매수세가 강했음을 의미합니다. 73번째, 음봉 베리시 캔들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캔들로 보통 검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매도세가 강했음을 의미합니다. 74번째, 도지입니다.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캔들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5번째, 해머입니다. 아래쪽 그림자가 길고 몸통이 작은 캔들로 하락 추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6번째, 영망치형 inverted hammer입니다. 위쪽 그림자가 길고 몸통이 작은 캔들로 역시 하락 추세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7번째, 갭입니다.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에 가격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뉴스나 이벤트가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78번째, 거래량 지표 Volume Indicator입니다. 주가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의 변화를 분석하는 지표로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9번째, 상대 강도 지수 RSI입니다. 주가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을 비교하여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합니다. 80번째, 이격도 디스패리티입니다.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격도가 높으면 주가가 과열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낮으면 과매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81번째,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이용해 상단과 하단 밴드를 만든 지표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82번째,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입니다. 주요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기반한 비율 23.6%, 38.2%, 50%, 61.8% 등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83번째, 삼각형 패턴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주가가 점점 좁아지는 삼각형 모양을 그리며 움직이는 패턴으로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대칭 삼각형 등이 있습니다. 84번째, 잭기형 패턴, 웨지 패턴입니다. 주가가 좁아지는 잭기 모양을 그리며 움직이는 패턴으로 상승 잭기형과 하락 잭기형이 있습니다. 85번째,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스입니다. 세 개의 봉우리가 나타나는 패턴으로 가운데 봉우리 헤드가 양쪽 봉우리 숄더보다 높습니다. 상승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86번째, 역 헤드앤숄더, 인버스 헤드앤숄더즈입니다. 헤드앤숄더의 반대 패턴으로 세 개의 골짜기가 나타나며 가운데 골짜기가 가장 깊습니다. 하락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87번째, 이중바닥 더블 버텀입니다. W 모양의 패턴으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 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형태입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88번째, 이중천장 더블톱입니다. M 모양의 패턴으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두 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형태입니다.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89번째, MACD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이용한 지표로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0번째, 스토캐스틱입니다. 현재 주가가 일정 기간의 가격 범위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91번째, 일목균형표, 이치모쿠 클라우드입니다. 여러 지표를 결합한 일본식 차트 분석 방법으로 구름 규모이라 불리는 영역을 통해 지지와 저항 수준을 파악합니다. 92번째,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와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3번째, 엘리엇 파동 이론, 엘리엇 웨이브 티어리입니다. 시장이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된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이론입니다. 94번째, 갭 메우기, 갭 필링입니다. 주가 차트에서 발생한 갭이 나중에 다시 채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갭이 결국 메워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95번째, 파라볼릭 SAR,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스입니다. 추세 추종 지표로 주가의 방향 전환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6번째, ADX Average Directional Index입니다.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합니다. 97번째, 체결 강도 트레이딩 스트렝스입니다. 매수 체결과 매도 체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의 단기적인 수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8번째, 캔들스틱 패턴입니다. 캔들의 모양과 배열을 통해 시장 심리와 향후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99번째, 삼중 바닥 트리플 버텀입니다. 3번 비슷한 가격대에서 바닥을 찍는 패턴으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00번째, 삼중 천장 트리플 톱입니다. 3번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점을 찍는 패턴으로 강력한 저항선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투자 심리와 행동에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01번째, 공포지수 Fear Index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적으로 VIX 변동성 지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102번째, 탐욕 그리드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심리로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3번째, 공포 Fear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때로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104번째, 후회 회피 Regret Aversion입니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105번째, 손실 회피 loss aversion입니다.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106번째,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입니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107번째, 군중심리 허드 멘탈리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으로 투자에서는 시장의 과열이나 공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08번째, 앵커링입니다. 특정 정보나 수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의 과거 최고점이나 매수 가격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109번째, 과신 overconfidence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으로 투자에서 과도한 위험 감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0번째, 가용성 편향 availability bias입니다. 쉽게 떠오르는 정보나 사례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을 말합니다. 최근 뉴스나 경험이 투자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1번째, 프레이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입니다.
같은 정보도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백열 두 번째, 처분 효과, 디스포지션 이펙트입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주식은 오래 보유하고 이익을 보는 주식은 빨리 팔아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백열 세 번째, 낙관적 편향, optimism bias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과도하게 낙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백열 네 번째, 자기귀인 편향, self-attribution bias입니다.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백열 다섯 번째, 현상 유지 편향, 스타투스 코어 바이어스입니다.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때도 그대로 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열 여섯 번째, 심적 회계 멘털 어카운팅입니다. 돈을 심리적으로 다른 범주로 구분하여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너스와 급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백열 일곱 번째, 도박사의 오류, gambler's fallacy입니다. 독립적인 사건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잘못 믿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하락했으니 곧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열 여덟 번째, 생존 편향, survivorship bias입니다. 살아남은 사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투자자의 전략만 보고 그 전략이 항상 성공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백열 아홉 번째, 침몰 비용 오류, sunk cost fallacy입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계속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이 커지는 주식을 본전 찾기를 위해 계속 보유하는 것입니다. 백스무 번째, 대표성 휴리스틱, representativeness, heuristic입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 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그 대상이 해당 범주의 전형적인 특성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